지방행정조직의 정비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좀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조금 이게 지방제도의 모습을 또 머릿속으로 좀 그려봐야 하고 또 지방제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화하겠습니다. 단순화. 지방제도는 총 계통이 3계통이 있어요. 지방제도 3계통은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요즘의 지방제도를 떠올리시면 도움이 돼요. 요즘 지방제도 하면은 이제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도가 있어요. 도의 책임자를 도지사라고 하죠. 지사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는 얘기예요. 관찰사라고 해요. 관찰사 혹은 감사 이렇게 표현을 쓰고. 그러면 도지사가 있으면 그 밑에 조그만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군, 뭐 시군구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는 거랑 비슷한데 당시에는 시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 뭐라고 하냐면은 부, 목, 군, 현이라고 해서 그 고을의 규모, 인구, 크기에 따라서 규모를 달리했어요. 편제를. 제일 큰 게 부고 그 다음에 현이겠죠. 그래서 부, 목, 군, 현이라고 했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그냥 군현제 이렇게 불러요. 그냥 부목 군현제를 너무 길게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군현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책임자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 광역시장, 뭐 시장, 뭐 군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런 것처럼 뭐 부윤,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이렇게 부르는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러면 도지사가 있으면 시장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관찰사가 있으니까 밑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요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 이렇게 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령이라 그래요. 수령. 아셨죠? 그래서 그 표에 그게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목 군현 하면 수령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뭐 부윤, 목사, 군수, 현령 등을 통칭해서 수령이라고 부른다고 써 있죠, 거기에. 이게 수령인데 이 수령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농사, 학교, 간활, 호구, 부역, 군정, 사송 이렇게 해서 7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우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수령들이 꼭 해야 할 업무 칠사라. 수령 칠사. 그럼 수령 칠사를 조금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해서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다. 3가지. 그래서 수령 칠사인데 7개를 조금 그냥 단순화하면은 크게 3개다. 행정, 사법, 군사. 수령 행사군. 수령 행사군? 그냥 입에 붙이면 돼요. 행사군인데 이거를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누면 몇 개? 7개. 이걸 해서 수령 칠사라고 합니다. 그럼 수령 행사군, 수령 칠사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 그럼 수령 칠사라고 하는 건 결국 행정 관련된 것, 사법 관련된 것, 군사 관련된 있는 내용이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쵸? 네. 그냥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수령 칠사는 못 외우실 거니까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수령은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담당하는구나. 근데 그걸 디테일하게 나누니까 7개구나. 암기법은 있어요. 암기법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넘어가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계통을 마무리했어요. 그다음 2번째는 이제 수령들은 파견되는 사람들이라서 5년 동안 그 지역에 있다가 다시 전임 가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그 향촌 사회의 토착 세력들이 아주 고질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고려 시대에 이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향리들입니다. 향리. 이게 조선도 있는데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 향리들을 어떻게든 억제하려는 여러 정책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향리들은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령들과는 좀 결이 다른데 향리들은 그 지역 출신이고 그 지역의 짱이에요, 원래.
예, 그래서 이걸 향리라고 해요. 향리. 그 출신이다 이거. 그 출신인데 이게 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리가 어떤 뜻이냐면 요거 그 지역의 행정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무 행정 책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방 출신의 행정 책임자. 그러니까 뭐 세무도 이들이 주로 담당하죠. 그래서 세금 걷는 일을 이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향리들이. 그래서 이들은 수령들을 도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들을 향리라고 한다. 근데 지방직 공무원은 시험으로 선발되는 게 아니고 세습이 돼요. 아버지가 향리면 아들도 향리가 되는 거죠. 세습이 되면서 그 지역의 토가 된다. 그럼 조선은 이런 향리들을 더 힘을 강화해줬어요? 약화시켰어요?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런 조선 초기에 이런 향리들을 억압하고 수령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향리를 억압하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향리 옆에 보면 군현제 정비, 뭐 향리의 이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향리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향리들을 처벌하는 법도 막 생기고 이래요. 그래서 향리 처벌법인데 그냥 아무나 처벌하기는 어려워서 원악 향리 처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안 쓴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어쨌든 향리들은 억압했고 하는 일은 이런 실제 행정이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이게 고려시대까지는 이렇게 둘로 배웠잖아요. 수령이 파견된 지역과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현과 속현으로 나뉩니다. 뭐 이렇게 강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로 오면서 고려시대에 없었던 독특한 기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요쯤 있는 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유향소예요. 유향소. 그럼 유향소가 뭐냐? 사실 이걸 해석을 해드리면 유라는 거는 그냥 전치사라서 몰라도 돼요. 그냥 인인 뜻이에요. 인 어디에 있다 이 얘기 인이고 이게 핵심인데 향이라는 게 지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기구를 뜻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구라 뜻이니까 요즘으로 번역을 하면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은 지방의회, 의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지방의회. 이게 유향소예요. 뭐 서울시 의회 이런 게 있죠. 서울시 의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방의회. 그럼 이 지방의회는 누구냐? 의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누구냐면 사림들입니다. 그럼 사림들은 자, 처음에 조선 건국됐을 때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한 세력이라 했죠. 그래서 경상도로 다 내려갔다 했죠. 그래서 그 내려간 사림들이, 즉 조선 건국에 반대한 사람들이 지방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유향소입니다. 그럼 유향소는 조선의 정부의 허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선 중앙정부 이 유향소를 때려 부셔야죠. 뭐야 이것들,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만들어? 이렇게 해서 없애야 되는데 이걸 또 없애지 않고 유지해줬어요. 왜 해줬냐면은 유향소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반중앙정부의 성격을 띠며 수령들을 탄핵하거나 쫓아내는 일도 있지만, 근데 조선정부가 골칫덩어리가 누구라 해서 아까? 향리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향소가 이 향리들을 또 제압해주는 기능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계륵이죠. 없애자니 좀 아쉽고, 그대로 또 유지시켜주자니 또 약간 부담스럽고,